일본 여행 보이콧이 3달째 이어지면서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지난해 일본을 찾은 한국 관광객은 754만 명으로 중국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9월 들어 한국인 관광객 일본 여행 예약은 8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일본 경제지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한일 관계 악화로 일본을 많이 찾았던 한국인 여행객들이 이제 동남아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지난 5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관광객이 안 오자 중국 관광객을 많이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도 최근 한일 관계 악화로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다는 기자의 지적에 대신 올해 중국 관광객이 11% 늘었고 미국 유럽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관광객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일본 관광업계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관광객은 일본인도 잘 가지 않는 일본의 지방 소도시를 가지만 중국 관광객은 대도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만 찾기 때문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더 많이 온다 해도 일본 지방 소도시 관광지는 텅 비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인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악명 높은 매너가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관광공해라고 외치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표적인 관광지 중 한 곳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는 지난 3월 번화가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걸어가며 타인의 옷을 더럽히는 등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공장소에서의 매너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하기도 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민박 이용자의 소음과 쓰레기 등을 둘러싼 현지 주민들과의 트러블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불만이 계속되자 일본 정부는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관광공해 문제의 대책으로 기본적인 매너를 외국어로 소개하는 동영상을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인들이 관광공해라고 부르는 불편함의 주인공은 주로 중국인 관광객이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에서 보여준 모습은 실로 놀랍기 그지없었습니다. 지난해 9월 일본 오사카에서 에어비를 운영하는 한 일본인은 SNS에 5일간 머물렀던 중국 관광객 3명이 숙소를 엉망으로 만들고 가버렸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일본인 주인은 투숙객들이 방을 나간 뒤 청소하러 갔는데 여기저기 흩어진 쓰레기와 썩은 음식 냄새가 났다며 이런 일을 겪은 것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우리는 이미 숙소비를 지불했다며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비를 지불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현의 한 해변용품 가게 주인은 중국인에게만 정상가의 10배 가격을 받겠다는 가격 안내문을 내걸어 화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14년간 해변용품 렌털 가게를 운영하는 주인은 중국인들이 1인용 해변 의자에 중국 관광객 5명이 앉아 의자를 부순 일도 있었다며 수년간 당한 이런 진상짓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한 일본 초밥집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이 불만이 있다고 식기와 접시를 던지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기도 했고, 일본 나라 사슴 공원에서 큰 소리를 외치면서 사슴을 치거나 때리는 중국인의 모습이 유튜브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사슴은 일본에서는 신성한 동물로 중국인 관광객의 행동은 몰상식하게 여겨졌습니다. 지난 8월 26일에는 일본 오사카 시내 한복판에서 중국인들이 오성홍기를 흔들고 국가를 부르는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수십 명 인파가 오사카의 남바 마루이 백화점 앞에서 오성홍기를 펼쳐들고 국가인 의용군 행진곡을 불렀습니다. 중국 국가는 일본에 대한 반감이 담겨있는 일본에 맞서는 내용의 가사가 포함된 노래였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이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일본이냐? 충격으로 정신을 잃을 것 같다며 중공군 지지자는 모두 중국으로 돌아가고 다시는 오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비운 자리를 중국인 관광객들이 채우자 일본 사람들은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세계 호텔 예약업체인 호텔스닷컴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중국이 최악의 해외 관광객 국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호텔스닷컴은 중국 관광객들은 매너가 없기로 악명이 높다며 수많은 단체 관광객들로 비행기 체크인 카운터가 마비되는 것은 다반사며 승무원을 공격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2위는 영국, 3위는 독일, 4위는 미국, 5위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한국은 순위권 안에 없었습니다. 한국 관광객은 비록 일부 매너가 없는 일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본적인 매너를 잘 지키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무도 찾지 않는 일본의 소도시에서 조용히 온천을 즐기고 가는 고마운 관광객이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을 중국인으로 대체하겠다는 일본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에 넘쳐날수록 점점 더 한국인 관광객을 그리워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가장 큰 화제거리는 한국의 주사기입니다. 언론이나 댓글들은 한국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의 기사와 주장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태국에 있는 일본 공장까지 찾아가기도 합니다. 최근 C19 백신 접종에서 일본 정부가 뒤죽박죽 대형 사고를 치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한국에 특수 주사기를 긴급 요청했다는 뉴스까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황을 알면 알수록 일본에는 답이 없고 한국이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갑자기 일본의 방송에서 일본에서도 특수 주사기를 생산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보도가 도리어 아무런 준비가 없는 일본이 뒷북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특수 주사기를 생산하고 있는 오사카의 니프로사를 방문해서 생산 상황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미 이 확인은 지난달에 몇 차례에 걸쳐서 진행한 일입니다. 태국에 있는 니프로 공장은 월 50만 개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주문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긴급한 요청에도 이미 계약한 주문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는 작은 공장이기 때문입니다. 월 1000만 개를 생산하는 풍림 파마텍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워낙 공장이 소규모인지라 월 50만 개 생산해서 해외에 찔끔 판매하는 것도 바쁜 회사인데 갑자기 일본도 특수 주사기를 생산한다 라는 자랑거리로 등장한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에 요청한 8천만 개의 주사기를 만들려면 10년이 걸려야 하는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도통신의 보도로 자존심이 상한 일본이 다시 오사카의 니프로에게 증산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니프로의 영업 담당은 재고조차 없다. 갑자기 생산량을 늘릴 수가 없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얼마나 증산이 가능할지 의논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증산 체제를 완비하려면 최대한 앞당긴다 해도 5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망이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로는 연말이 되어도 월 100만 개 생산이 어렵다고 합니다. 결국 니프로의 회사 규모가 너무 작아서 아무리 증산을 해도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또 확인한 일본 정부는 부랴부랴 의약품 대기업인 테루모에 SOS를 칩니다. 일본 정부의 긴급한 요청에 일본인의 체형을 감안해서 새로운 특수 주사기를 개발하겠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소식까지 뉴스로 전달하면서 일본인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을 시작해서 어느 세월에 완료하고 생산에 들어가겠다든지 하는 일정은 전혀 발표하지 않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바늘을 일본인의 체격에 맞는 길이나 굵기로 바꾸는 등의 신제품을 개발하겠다 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런 황당한 뉴스를 보도하는 언론이나 이 한심한 뉴스에 위로를 받는 국민들이나 모두 신기할 정도입니다. 벌써 일본은 특수 주사기 공급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고 한개 5회 접종으로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일본은 병당 6회 접종 기준으로 7,200만 명분의 화이자 백신을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백신 한 개당 6회 접종이 가능한 특수 주사기를 사전에 확보하지 못해서 정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사기 부족으로 백신 1,200만 명분을 그냥 낭비하게 생겨버린 것입니다. 화이자 측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특수 주사기를 전 세계에 주문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미리 준비하고 있었는데 일본은 그냥 놀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고령층에서 사고가 계속 일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접종 거부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가장 효과가 좋다는 화이자 백신을 그냥 버릴 판이 된 것입니다. 교도통신이 일본이 한국에 화이자 백신용 특수 주사기 8천만 개를 긴급 구매 요청을 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생산하고 있는 풍림 파마텍의 부사장이 미국 화이자사를 비롯해서 일본이나 미국 등 20여 개국에서 2억 6천만 개의 구매 요청이 있다 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도움을 받아서 1,200만 명분의 화이자 백신을 접종 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도통신의 보도에 일본 네티즌은 벌집을 쑤신 듯합니다. 한국의 발표는 믿을 수가 없다. 얼마 전에도 애플카를 기아 자동차에서 만든다고 거짓말을 했다. 조작된 기사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힘든 상황에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다. 정신 승리하는 방법이 장난 아니네.
매번 거짓말을 하고 결국 계약하지 않는 식이다. 문의 전화 한 통은 갔을 수도 있다. 그것으로 망상을 하는 것이지. 확인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조잡한 장난감에 결국 한국 제품은 포기했겠지. 일본 니프로 태국 공장에서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엄청난 폭풍 댓글로 거짓말이야를 계속 적어대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런 반응을 보이든지 말든지 풍림 파마텍의 개발과 생산 스토리는 감동적입니다. 특수 주사기 개발에는 삼성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삼성이 특허 등을 가지고 있는 풍림 파마텍을 먼저 찾아왔고 금형 제작과 사출 생산까지 삼성 협력사를 통해 신속하고 완벽하게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스마트 공장센터 관계자들이 생산 라인에 들어와서 밤낮 없이 함께 일하면서 생산 공정 효율화를 구축했습니다. 통상 수개월 걸리는 FDA 승인도 삼성바이오 측이 함께 대응해주면서 한 달 만에 정식 승인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갑자기 찾아온 삼성에 대해서 기술 보안 누출을 의심해서 협력을 거절했던 풍림 파마텍 사장을 계속 설득한 삼성의 전폭적인 헌신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기회를 잡게 된 풍림 파마텍도 국내에 들어온 12만 개의 화이자 백신 도입에 발맞춰서 이미 12만 개의 주사기를 기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풍림 파마텍은 월간 생산량이 1,000만 개인데 향후에는 2,000만 개 생산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여기에도 삼성전자 스마트 공장센터의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풍림 파마텍의 특수 주사기 개발 스토리가 주목을 받으면서 선거철을 맞아서 계속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중 한 명이 일본에 특수 주사기를 보내줘야 하나요? 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일본인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풍림 파마텍의 부사장도 일본과 수출 상담을 하기는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솔직히 고민을 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보도에 대해 일본 네티즌은 필요 없다. 우리도 태국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고 있다. 한국산 주사기를 사용하면 백신 접종도 보이콧할 것이다. 주가를 올리기 위한 거짓말이다. 일본에서 승인받지 못할 제품이다. 고노가 직접 항의해라. 주문한 적이 없다고. 아예 주지도 않을 거면서 이런 보도를 하고 있다. 보건위생 제품은 한국산을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우리 건강을 지켜야 한다. 라고 댓글을 달며 흥분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화이자 백신 1,200만 병분을 버릴 판이라고 하니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일 간의 갈등이 계속 깊어지면서 풍림 파마텍도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한일 간의 협력을 어렵게 한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은 결국 일본을 계속 낭떠러지로 몰게 할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쉽게 해결할 일도 이렇게 꼬이게 만든 것은 일본의 자업자득이기 때문입니다.